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베스트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 4년차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그지 같은 시댁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악플 달아도 내 생각엔 변함없이 그지 같은 시댁이니까요. 저는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가지가지 진상 고객 전화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 무남동녀 외동딸로 친정에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대학교도 이름 있는 4년제 대학교 나왔죠. 연애 몇 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보니 시부모님 집은 가진 것도 없었죠. 다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자라 이런 집에 시집 왔냐고. 난 그 사람을 만나 사랑했고 난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열심히 모아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시집 와서 보니 시댁 아파트도 월세였고 그리고 아들 결혼시켜 받은 부주금도 빚 갚는데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저 결혼 전에 도시락 싸서 다니면서 아빠가 주는 용돈 틈틈이 모아 4천만 원 모았어요. 시부모 도움 없이 전세를 얻었고 친정 아버지가 저 통장에 1,000만 원 넣어주셔서 급할 때 쓰라고 주셨어요. 그 피 같은 돈 1,000만 원 결혼하고 두 번째에 시부모가 진 빚 갚아줬어요. 그때 저 너무 착각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 말인데 빚을 몇 억을 졌는지 왜 졌는지 나한테 자세히 말을 안 해주니 몰랐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놈의 갚지도 못할 빚은 여기저기 잘도 꺼다 쓰셨나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알고 보니 부부가 신용불량자이더군요. 그것도 나더러 갚으라고 하고 처음엔 며느리는 그래야 하나 생각했고 한 달에 50만 원씩 4년을 갚아드렸죠. 연병 아직도 몇 천이 남았고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사지 멀쩡한 시부모 둘 다 집에서 놀고 있으며 노는 거 보기 싫어 애를 시어머니더러 보라고 했습니다. 신랑 월급 많지 않았고 둘이 벌어 300이나 될까? 시어머니가 애 본다고 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부터 생활비는 다 우리가 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생활비며 신용카드 회복할 돈이며 한 달에 들어가는 돈 100만 원이 넘네요. 그래 빚 갚아가며 열심히 모으자 신랑과 다짐했습니다. 애 키우니 이것저것 돈 드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었고 애한테 옷 한 벌을 못 사줬습니다. 나도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지 못했고 난 그 빚에서 끝날 줄만 알았어요. 시부모는 무엇 때문에 빚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고 자식 키우느라 그랬다고 하였지만 무슨 소린지 나도 모르겠고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네요. 그런데 왜 자꾸 빚을 지는지 왜 자꾸 빚을 내는지 1년에 한 번씩 몇백의 빚을 지고 아들한테 말을 하네요. 왜 껐냐고 물어보면 쓸 돈이 없어서 꾸었다고 하였고 처음엔 갖다 썼다 하길래 그게 껐다는 소리인지 정말 몰랐죠. 정말 어디 가지고 있는 돈 가져다 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빚을 지었다는 소리였어요. 병신 같은 신랑은 지가 다 갚아준다 걱정 말라 엄마 위로까지 해주더군요. 내가 지랄하며 열심히 아끼면 나중에 잘 살게 될 거라면서 날 위로하네요. 지 마누라 카드사에서 시달리는 거 미안하지도 않나 봐요. 카드사 콜센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몰라요. 매일같이 짜증내고 화내는 전화들 뿐이고 가끔 변태들에게 전화도 오기도 해요. 지치고 쉬고 싶은 내 심신이 집에 들어가면 즐겁고 싶은데 매일같이 빈이야기 뿐입니다. 날더러 어쩌라는 거지? 도대체 내 존재는 뭐니? 어딜 가나 효자 새끼들과 싸가지 없는 신우들이 하는 말. 지 엄마 안 됐다며 지 부모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고? 그쪽 형제들 다 지 부모 안 됐다고 하네요. 참나 고생 안 하고 자식 키우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도 안 됐고 진짜 어이없네요. 자식이 부모 쓰는 대로 빚 다 갚아줘. 그래도 못하는 거 없이 펑펑 써대는데 뭐가 그리 안 됐는지 뭐가 그리 안쓰러운 건지 지 마누라 얼마나 고생했으면 결혼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보다 5년은 늙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네요. 지들은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옷 사고 싶은 거 사고 쓸 데 있으면 과감히 쓰면서 살면서 계속 빚 늘리고 있어요. 며느리 들여서 빚 갚으려고 했던 건지 진짜 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4년 내내 갚아준 돈만 해도 3천만 원은 좋게 넘겠네요. 전 말입니다. 늦은 밤 야근하고 택시비 아끼려고 걸어서 다닌 날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돈 몇천 원 쓰려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도 불쌍한 게 거의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있어요. 퇴근하면 다리 아프다, 팔 아프다 잠꼬대 합니다. 부모 빚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서 눈치만 보고 있고요.
그 눈치 보는 것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새끼도 무슨 죄인지 부모 잘못 만난 죄고 효자인 게 죄겠죠. 지금 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효자 아니어도 되고 지 부인하고 둘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어요. 전세를 늘리는 건 고사하고 이리저리 고민하며 일했더니 수당도 줄고 결근하는 날도 생기고 회사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네요. 이러다 곧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닌지 지금은 너무나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 자식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고 이리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리 살아서 시댁빚 갚아주려고 이리 사는 줄 아는지 매번 이번까지만 갚아줄게 하는 신랑 새끼 말도 이젠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두 번은 참았지만 도저히 이리는 못 살겠고 시집에 돈 쓰는 돈충이들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도장 찍는데 신랑이 붙잡으며 이러지 말라고 앞으로 안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했고 신랑은 매번 마지막이라는 그 말 믿고 4년을 살았죠. 그럼 지가 연을 끊던지 그건 죽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도장을 받아냈고 다 필요 없고 호련히 혼자 살고 싶습니다. 시댁의 빚만 나에게 지어주지 않았어도 문제없고 착한 신랑인데 신랑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겠고 연병할 내 인생. 나 20대엔 나 이렇게 살 줄 정녕 몰랐습니다. 제기랄 오늘따라 친정 엄마가 보고 싶네요. 사실 남편이 연락을 계속할 텐데 아직도 남편에겐 사랑이 남았는지 외면할 자신이 없고 마음이 아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가 굳어서 그런가 정말 읽다 보니 눈물이 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라고 했다고 쓰니님 정말 너무도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신랑 사랑하시는데 이혼해야 하는 슬픔이 글에 정말 간절하게 드러나 있네요. 형제의 연은 끊고 살 수 있더군요. 그런데 부모의 연은 못 끊더이다. 저희도 신랑 형들과 연을 끊고 지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홀시어머니는 지금 사시는 집 개발돼서 허물고 쫓겨나면 친정 고향에 가서 지내셔야 합니다. 신랑도 결혼 전에 형들 쥐치다거리에 본인까지 장기 연체자로 카드권 거래는 되지 않더군요. 형들과 연을 끊어서 결혼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빚은 지지 않으셨고 연세 80인데 농사일을 하시고 남의 일하시고 품앗이를 하시는데 쓰니님 시부모님은 연세도 80도 안 되셨을 텐데 놀고 빚만 지신답니까? 신랑분 그리고 아들 너무 안 됐네요. 쓰니도 흐르는 이 빗물에 많은 상처와 슬픔 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처음엔 그 영화를 보곤 이상한 영화다 싶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2번, 3번, 4번 보다 보니 보면 볼수록 이야기에 빠져들곤 합니다. 저도 아직도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어른들 사시는 모습 보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렇더군요. 결혼은 사랑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와닿지 않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해되는 당연한 말이더군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이랑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낯설고 힘든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에 글을 보고 있자니 그 쓰라린 속내가 많이 드러나 많이 안타깝네요. 참 인생이란 게 웃긴 게 청년 결백하고 진짜 착한 사람들, 욕심 없는 사람은 더 힘겹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힘든 결정을 내리신 거니 뒤를 자꾸 보시진 마시고요. 물론 님의 글로 보아선 아마 꽤 오랜 시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착한 남편이 못되게 굴었다면 지금까지 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마음이 하는 생각과 머리가 하는 생각과 일치하긴 참 어렵다는 걸 쓰니는 알 거예요. 하지만 죽도 밥도 안 될 거라면 님의 지금 결정대로 용기를 내어 힘을 내세요. 아마 많이 지쳐서 이것도 저것도 믿음이 가진 않을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진이 빠지도록 힘겹게 보낸 시간이 독이 돼서 그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젠 결정이 된 상태니 조급하게 해결하라고 하지는 마시란 거예요. 어차피 물 흐르듯 흘러갈 인생이기에 아픔이 큰 만큼 씻어내려야만 할 시간이 길 거예요. 차근차근 마음을 안정시키고 조금씩 진정이 될 그 무렵에 하나둘씩 다른 걸 생각하세요. 급히 먹은 밥이 체하는 법이라고 어른들 사는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해왔으니 용기를 내시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마지막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겠네.